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즈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은 강아지랑 함께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제가 사실 강아지 관련된 영상은 이전에 한 2개 정도 올렸어요. 첫 번째는 강아지랑 같이 캐나다에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아지랑 같이 집을 구하는, 강아지와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2가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지난 영상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3번째로 올리는 강아지 영상은 강아지 동물병원 그런 비용과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에서 맞는 강아지 정기 예방 접종이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동물병원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과 밴쿠버 동물병원을 비교했을 때 한국 동물병원이 비용적인 면에서 저렴하고, 그리고 진료를 보는 시스템도 훨씬 더 간편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제가 간단하게 짧게 릴리가 아팠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릴리가 처음으로 이제 경련 발작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도 너무 깜짝 놀랐고 릴리랑 같이 다급하게 동물병원을 가야 됐었어요. 제가 출근을 하기 전에 이제 밥을 줄 때 아침에 릴리가 갑자기 그런 증상을 보여가지고 이제 제가 다급하게 집 근처에 있는 동물병원을 찾아봤는데 워크인이 가능한 동물병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예약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빠르게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봤는데 그날 당일에 예약이 불가능한 동물병원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오전 11시가 가장 빠른 예약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전 11시로 집 근처에 있는 동물병원에 예약을 하고, 근데 릴리가 그때 그런 증상을 아침 한 7시 정도에 보였는데 오전 11시까지 기다리는 그 4시간이 너무너무 길고 너무너무 정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4시간 동안에 또 다른 곳 혹시 괜찮은 곳이 있는지, 워크인 가능한 곳이 있는지 다 찾아봤는데 정말 11시에 예약한 곳이 가장 빨랐고, 그래서 그 4시간 동안 그냥 이제 릴리의 그런 증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11시가 돼서 릴리랑 같이 병원에 갔어요. 조금 앉아서 기다리니까 진료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11시에 갔는데 한 11시 10분, 15분 정도에 진료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릴리의 그런 증상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릴리 피 검사랑 이제 소변 검사, 그런 검사들을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미리 저에게 검사 비용이 비싸다라고 알려주셨고, 일단은 릴리가 아프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괜찮다, 진행해 달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진료 비용은요, 제가 이제 한국 동물병원과 캐나다 동물병원이 다르다고 느꼈던 큰 차이점은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워크인 시스템을 하는 곳이 거의 없고 대부분 병원 진료 예약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강아지가 정말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예약해야 되는데 예약할 수 있는 시간과 날짜가 없다면 제 강아지는 대체 어느 동물병원을 가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고요. 2번째는 비용인데요. 한국도 수의사 검진 비용이 있는데 많아봤자 제가 최대로 많이 받았던 검진 비용은 초진 비용으로 한 35,000원 정도였는데, 여기 밴쿠버는 검진 비용이 평균적으로 90불에서 100불까지는 해요. 그 이상인 곳도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오픈하는 그런 동물병원은 수의사 검진 비용 50% 할인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의사 검진 비용이 비싸요. 그리고 한 가지 차이점은 한국에서 강아지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면은 동물병원 내에서 자체에서 약을 지어서 저에게 바로 주는데, 캐나다 동물병원은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받는 처방약은 드러스토어에 가서 받게 돼요. 그래서 저에게
제가 어디 근처에 사는지를 물어보시고 제 근처 드럭스토어가 어딘지 또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드럭스토어에 먼저 연락을 해서 혹시 이러이러한 약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있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의사 처방전 이쪽으로 할게 라고 하고 이제 의사 처방전에 드럭스토어 주소,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 이름, 강아지 이름, 어떤 약인지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놓거든요.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가 어느 드럭스토어에서 내가 이걸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강아지 이름, 내 이름, 그리고 어떤 약인지 이렇게 적혀있는 이 의사 처방전을 들고 그 드럭스토어에 가게 되면은 이 처방전을 의사에게 줍니다. 제 MSP 카드랑 함께 달라고 해서 이 의사 처방전과 MSP 카드를 함께 줬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약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1시간 뒤에 약을 찾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또 집 근처에 있는 드럭스토어여가지고 집에서 릴리랑 같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다시 드럭스토어에 가서 약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국 동물병원이랑 캐나다 밴쿠버 동물병원이랑 약을 처방받는 방법이랑 이제 약을 받게 되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건 릴리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강아지 수첩이었는데요. 여기엔 예방접종을 어떤 걸 종류별로 해야 되는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런데 이제 캐나다 예방접종과 한국 예방접종이 종류가 달라요. 한국에서 하던 거를 캐나다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고 또는 매년 맞는 거를 몇 년에 한 번씩만 맞아도 되는 게 있고 한국에서 맞지 않았던 거는 캐나다에서 필수 예방접종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한국에서 꼭 맞아야 되는 접종들은요. 종합 예방접종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이 있고 캔넬코프 접종이 있고요. 그리고 광견병 접종, 인플루엔자 접종이 있어요. 이 5가지 예방접종은 한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들인데요. 캐나다에서는 종합 예방접종을 맞긴 하는데 한 번 맞으면 3년 후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릴리는 2024년도 6월에 종합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국 같으면은 25년도 6월에 맞아야 하지만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3년 뒤인 2027년 6월에 종합 예방접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꼭 맞아야 했던 코로나 예방접종은 밴쿠버에서는 접종하지 않습니다. 아예 접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캔넬코프는 한국이랑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예방접종을 합니다.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은 매해마다 예방접종을 했는데 광견병은 밴쿠버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릴리가 2024년 7월에 예방접종을 했다면 3년 후인 2027년 7월에 예방접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맞던 인플루엔자는 여기 밴쿠버에서는 전혀 접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없고 캐나다에만 있는 예방접종이 있어요. 캐나다 밴쿠버는 쥐가 조금 많이 있거든요. 쥐가 자주 있고 자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쥐 바이러스에 관련된 그런 항체 예방접종을 해야 돼요. 렙토4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하지 않는 예방접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서 처음에 이 접종을 할 때는 1차 항체, 2차 항체 총 2번을 2주 간격으로 총 2번의 항체를 맞고요. 그리고 2차 항체 접종이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매년 1년마다 이 렙토4G 바이러스 관련된 예방접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동물병원과 밴쿠버 동물병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들, 동물병원 비용, 그리고 약을 어떻게 처방받는지도 한번 알려드렸고 한국과 밴쿠버의 예방접종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 봤는데요.